연설문 데이터 분석. 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라는 문구를 들어보셨나요? 자, 에이브러함 링컨 전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 중 하나이자 가장 위대한 연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연설문의 총 단어 수와 단어들의 빈도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연설문이 있으면 각각의 단어가 몇 번씩 사용되었는지를 그 횟수를 세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순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티즈버그 연설 원본 파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게티즈버그 연설이라는 것만 쳐도 그 연설 내용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 버전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을 복사하셔서 메모장에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인풋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입력 및 출력 파일을 여는 거죠. 입력은 인풋이 될 거고요. 출력은 아웃풋으로 할 건데 아까 전에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였죠. 세 번째로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단어별로 분리하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단어별로 끊는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얻어진 단어들을 분리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영어 소문자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예요. add가 있으면 이 add와 순물자 add가 있는데 얘와 얘는 같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모든 단어들을 소문자로 바꾸어서 이 개수를 세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콤마 쉼표를 처리할 거예요. 뒤에 add 하고서 콤마가 있으면 띄어쓰기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얘를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요 콤마는 삭제를 해줘야지 애들을 셀 때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처리를 해준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단어별 빈도를 딕셔너리에 저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3번에서는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대문자로 있는 애는 소문자로 바꿔주고 이렇게 뒤에 붙어있는 필요가 없는 것들은 떼어주고 데이터를 깨끗하게 정제를 해주는 거죠. 네 번째에서 하는 일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add는 몇 번째네. 그러니까 add를 키로 해서 이 단어 자체를 키로 해서 이것이 몇 번이 나와 있는지를 카운트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그 결과가 끝나면 내용을 파일로 출력하고 해당되는 파일들, 입력했던 파일, 출력했던 파일들 열어놓은 거 다 닫고 나와야 되겠죠. 입력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게티즈버그의 연설을 검색하면 연설의 영어 원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설문을 메모장에 복사하여 저장합니다. 각 문단 사이에 빈 줄이 들어가지 않게 자료를 정리하시고요. 파일명은 input.txt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명을 정해주고요. 저장 위치는 소스 파일에 있는 위치와 같이 두겠습니다. 입력 파일은 읽기 용도로 열고 출력 파일은 쓰기 용도로 하여 열어보겠습니다. 각각 파일의 객체 이름은 infile과 outfile로 정하고요. 파일 닫는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이렇게 파일 닫기 코드를 입력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입력 파일로부터 연설문을 한 문단, 즉 줄바꿈이 발생하기 전까지 가져와서 단어별로 분리하겠습니다. 한 문단을 가져올 때는 반복문과 rstrib을 이용하면 리스트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었죠? 리스트에 저장된 문단을 스플리트를 이용하여 단어로도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한 줄씩 라인에 가지고 오죠. 라인에 있는 것을 rstrib을 이용해서 계획 문자, 즉 줄바꿈 문자를 잘라내서 다시 라인에 저장합니다. 라인에서 다시 스플리트를 하게 되면 공백으로 단어를 분리하게 되죠. 그런 다음 단어들을 선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분리된 단어를 모두 영어 소문자로 바꾸고 단어와 붙어있는 콤마 또는 마침표를 삭제하는 데이터 선처리 작업인데요. 각각의 워드리스트를 잘라낼 때마다 거기에서 워드를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분리를 시켰잖아요. 이 부분에서. 근데 그대로 공백으로만 끊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렇게 대문자로도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끝에 이렇게 콤마가 붙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점이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할 건데 로어 함수를 이용해서 소문자로 만들고요. 스트립에서 여기 위스트립, 아래 스트립인데 여기 S트립이라는 걸 써서 콤마와 점을 떼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워드에 순서대로 소문자 처리, 콤마 삭제, 마침표 삭제가 있게 됩니다. 콤마나 마침표가 없으면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어별 빈도를 카운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딕셔너리, 빈 딕셔너리 하나 만들고요. 이 딕셔너리는 해당 단어를 키로 해서 그 횟수를 값으로 갖게 하는 딕셔너리고요. 그 다음에 total count라는 변수를 하나 두어서 이 count는 전체 단어 수를 좀 세어보게 할게요. 한 줄 한 줄의 문장을 처리하는 반복문에서 이렇게 선처리된 단어들을 이제는 바로바로 딕셔너리에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워드 딕셔너리에 단어가 이미 있으면, 키로 있으면 키에 있는 값을 하나 플러스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단어 수도 하나 증가하겠죠? 근데 만약에 딕셔너리에 해당 워드로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처음으로 딕셔너리를 삽입해주고 1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토탈 카운트는 하나 증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하게 된 것은 파일에서 줄 단위로 갖고 와서 단어들을 예쁘게 처리해줘서 그 단어 수를 세어서 딕셔너리에 넣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 이제 이 정보들을, 정리한 정보들을 아웃 파일에다 작성만 해주면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거예요. result라는 것은 우리가 파일에 이제 글을 쓰는 형식을 담아둘 변수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파일에 내용을 쓸 거냐면 키들을 다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키값을 이렇게 키질을 하게 되면 키값들이 나오고 sorted에 의해서 알파벳 순으로 키들이 정렬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이 키에 들어가게 되고요. 키값이 나오고 한 칸 띄워준 후에 그 키에 대한 값을 문자열로 바꿔줘야 되겠죠? 숫자로 이렇게 카운트가 돼 있었을 테니까 그거를 써주고 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단어 한 칸 띄우고 나온 횟수 하고 줄이 바꿔서 그 다음 단어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다시 횟수 이런 식으로 파일의 내용이 작성이 될 겁니다. 파일에서 write에서 result를 매번 저장하게 되죠. 이게 다 끝나면 우리 쉘 창에 총 단어 수가 몇 개인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총 단어 수가 268개가 나왔대요. 그러면 아웃 파일에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웃 파일이 생겼고요. 아웃 파일의 내용을 보면 아웃 파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총 단어가 268개고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거를 횟수별로 또 정리를 하게 되면 어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